안녕하세요. 네. 저는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저는 송민호라고 하고요. 학교에 경기예고에 10년 있었고, 그 뒤로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이투스에서 재종반에서 있었고, 그 후로 최용훈 국어학원 본원에서 또 근무했었고요. 학교 근무할 때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평가원 출제도 했었고, 논술도 만들었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제 수업은 2시간 반인데요. 매주 수업이 시작되면 30분 정도의 평가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업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 과제는 잘했는지 평가하고, 또 학생이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이 개인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약점을 보완해 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 개개인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수업 때는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해당 지문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는 모두 다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를 내주는데, 과제는 보통 문제가 100문제 정도, 하루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꾸준히 매일 60분 정도 풀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꾸준하게 모의고사를 좀 풀어갈 수 있도록 매주 1회분의 모의고사를 숙제로 주고, 질문은 개별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받고, 그 중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거는 수업 시간에 다루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제가 만드는 교재인데요. 단원별로 묶은 교재예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선생님 교사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들이 다 있거든요. 교사용 인증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거기서 자료를 많이 다운받아서 수업 시간에 놔주는 프린트가 다 거기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직 시에 연수원에서 10년 동안 강의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양해로 모든 아이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들, 또 거기서 선생님들이 보는 문제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다 포괄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주고 있고요. 그렇게 교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집이라 잡서도 제가 다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을 별도로 사지 않아도 수업만 충실해도 수업 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문제인데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몇 학년? 1학년. 지금 2학년인가요? 몇 학년? 1학년. 1학년이요? 각각 과제가 좀 다르네요. 2학년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학기 때는 문학이고 2학기 때는 독서잖아요. 이 독서 방학 때는 저는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반 아이들은 방학 때 독서 단원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저는 최용훈 국어학원에 있다가 이제 최용훈 대표가 제 대학교 후배여가지고 이제 와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대판 싸우고 나온 이유도 그거거든요. 저는 학교들을 모아서 수업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수업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사 편의인 거죠. 좁은 시간에 많은 학생을 가르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평소에는. 진도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수능을 준비해준다는 명목으로 모의고사 다 버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학년 때 내신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두 명이라도 반드시 학교별로 나눠서 수업합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이 전 따로 없어요. 시험 기간이. 방학 때 다음 학기에서 중요한 다른 거 한번 끝내고 개학하면 곧바로 진도 시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를 모르지만 교과서를 보면 꼭 포함될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먼저 하고요. 2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1학년 어머니 곧 닥칠 거니까 2학기가 독서인데, 외고는 요때 이제 좀 정시 준비를 시켜주는 면이 있어요. 그걸 같이. 그래서 교과서 단원 중에서 2단원, 3단원, 4단원이 중심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학력평가 문제, 기출 문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올해 봤던 3월달, 6월달
평가원에서 출제를 이제 그때 하거든요. 3월달, 6월달. 그래서 3월달, 6월달 시험지에 있는 비문학 지문을 지금 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달 거는 네, 아니요, 고2 거요. 예. 그래서 그 자료 제가 그거 하고 있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수업을 혹시 안 들으시더라도 연락 주시면 자료 주겠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그거 거기 있는 것 중에 문학은 필요 없고 비문학 지문을 꼭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어려운 지문이 좀 나오거든요. 어려운 지문이라고 하면 보통 생물, 기술, 민법 막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준비하지 않고 딱 보면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그거 지문도 분석하고 내분 분석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들은 변형 문제가 잘 없는데 제가 만든 변형 문제들도 이렇게 줘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과서하고 기출문제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변형시켜요, 지금은요? 교과서 변형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변형시키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이. 교과서 지문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근데 기출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 변형해서 내는 편인데, 비문학 지문은 변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려우니까. 근데 거기는 문제들을 변형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3학년 거는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시중에 그 지문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는 편인데 1, 2학년 거는 사실 수요가 없어, 시장에서. 그래서 교재가 없어요. 이 지문에 해당하는 그 문제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평가원에 있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7차 교육과정의 연장선인데 수능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임교사 때 지금 내신 스타일의 문제를 대한민국 대표로 처음 냈던 사람이에요. 선배들이 저한테 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내신 스타일의 문제를 만든 사람이 사실 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가지고 비문학도 제가 출제해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지 문제를 이렇게. 예를 들자면 수능 학력평가에서는 비문학 지문이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전개 방식 문제는 하나만 달리거든요. 근데 내신할 때는 모든 문제의 전개 방식 문제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 나왔을 때 그 문제는 전개 방식, 뭐 비교 이런 게 없더라도 모든 지문에 대해서 전개 방식을 꼭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연습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지문이 출제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새로운 지문이 출제되거나 그렇진 않은데 있는 지문에서 변형돼서. 교과서에서 네네, 내신이니까요. 그렇고요. 이제 1학년이 문제인데 1학년 국어고사의 핵심은 문학하고 문법이거든요. 문학하고 문법이 하나씩 딸려 있는데 1학년 1학기 때는 의문변동이라는 단원이었고 2학기 때는 문법 요소라는 단원이었는데 이게 2학년 1학기는 하이라이트죠. 중세국어, 세종어제, 훈민정음 요게 딸려 있고 한글맞춤법 이렇게 4개가 있는데 1학기 때는 예년 문제를 보면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이 중세국어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주로 포함돼요. 외고는 잘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국어가 양이 많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거 방학 때 한번 다 뗐거든요. 그래서 요 중세국어를 잘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국어력이 좀 있던 학생들도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단원이고요. 그리고 국어 2교과서의 1단원이 거의 반드시 시험 문제에 포함되는데 여기가 문학이 1학년 1학기 때는 현대문학이에요. 주로 현대시하고 현대소설인데 2학기 때부터 고전시가 고전산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4작품과 세종어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는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좀 시험 문제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용비어천가는 짧은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휙 다뤄주고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면 변별력이 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 대비는 뭐 제가 이렇게 기본기 이제 국어는 그래요. 다른 암기 과목처럼 지식을 막 한다고 시험문을 꼭 잘 보지는 않아요. 할 수 있어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수능 같은 능력이,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제가 그런 그 기본기를 좀 가르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문 분석해주고 충분히 문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6번이에요. 시기별 국어 공부 전략.
제가 대치동에서 학원을 했었거든요. 대성학원 강대에 있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수업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대치동이 그렇게 학원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했었는데 그 학원 이름이 약점을 고치는 국어, 약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어머니가 약사로도 오셨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 제가 매 분기마다 학부모용 저는 설명회를 하지 않고 강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분기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했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혹시 중학생 자녀도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거 빼고 고1 이제 여름방학부터 보면 이번 여름방학에는 고1의 경우에는 중세국어하고 문학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 문학을 해야 2학기 때도 되고 수능 준비도 좀 되는 거죠. 고1 겨울방학 때 이제 닥쳐올 거죠. 이때 고1 학생은 뭘 해야 되냐면 고전 문학을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2학년 1학기 때 시험 범위가 문학인데 지금의 교육과정 전에는 문학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현대시하고 현대소설하고 2학기 때는 고전시하고 고전산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품 수는 확 늘어나고 선생님들이 속 따르면서 이제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겨울방학에는 고전시가하고 고전산문을 쭉 작품을 좀 다뤄줘야 합니다. 정시 준비를 위해서도요. 그 다음 고2의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는 독서 이거 하면서 수능 정시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독서거든요. 비문학. 비문학 읽는 연습을 좀 했어야 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풀었어야 합니다. 이제 닥쳐올 거 보면 고2 겨울방학 때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거의 정시체제라고 볼 수 있죠. 요때 뭘 해야 되냐면 언매를 해야 됩니다. 1학년 어머니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정시에서 국어 정시에서 언매하고 화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좀 아세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시 문제가 일단 국어가 어려운 게 시간 내에 다 푸는 게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간 싸움인데 숙련도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화작하고 언매 중에서 쉬운 게 화작인데 화작은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어요. 쉬운 지문이거든요. 근데 국어 문제는 문법을 배우는 건 전부 다 읽기 시험이거든요. 지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화작에는 지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대신에 시간을 줄이기가 어려워요. 지문 읽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국어 문제는 답이 상대적 거리입니다. 수학은 값이잖아요, 답이. 계산해서 3.2가 나오면 3.2만 답이지 3.2가 없다고 3.1이 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국어는 값이 아니라 상대적 거리예요. 가장 거리가 먼 거, 가장 이질적인 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 성질도 봐야 되니까. 근데 문법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면 문법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지문도 없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이 지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만 그것만 잘 소화하면 시간 관리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또 하나는 수능 점수라는 게 표준 점수로 하는 거거든요. 원점수가 아니라. 그래서 사탐, 과탐도 마찬가지로 사회문화가 그렇잖아요. 쉽지만 틀리면 엄청 불리해지는 국어에서 화작이 그렇습니다. 쉬운 문제 있는데 이걸 틀리면 표준 점수가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 맞기가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작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꼭 하나는 끼어 있거든요. 이거 딱 닥치면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미뤄야 되는지 이러면서 밸런스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화작에서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표준점수가 쭉 내려가고 언매는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맞으면 표준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언매를 꼭 선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2학년 겨울방학의 문법을 한번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비밀이 있어요. 제가 메가에 있으면서 처음 직장이 메가였는데 메가에서 이제 뛰쳐나온 이유이기도 한데 맨날 싸우는 것 같지만 이 메가 부모님들은 모르는 저 재종반에서 하는 못된 짓이 있어요. 재수생을 보내는 거면 부모님들은 이제 수업료가 싸지도 않잖아요. 그런 데가 다 뭔가 해줄 것처럼 기대를 하고 보내는 건데 내부적으로 어떤 원칙이 있냐면 정규 수업 시간에 프린트를 못하게 해요. 강사들한테
학생들한테 프린트를 교재 외에 프린트 나눠주는 걸 못하게 해요. 그게 큰 회사니까 종이값이 아까운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업 시간에 너무 다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뒤에 있는 특강을 신청하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죠.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요. 마음 급한 애들 등쳐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랬습니다. 프린트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주변의 강사들이 반발이 많죠. 그래서 저보고 특강을 모을 자신이 없으니까 수업으로 승부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문법 특강 열었는데 300명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재수를 해보고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문법을 한번 싹 정리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무리 잘 정리해도 막 틀려요. 왜냐하면 문법을 정리할 때는 이 문법에 해당하는 문제가 예시들이 나오지만 문제는 여기서 어긋난 거, 어려운 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잘 정리해도 문제를 한 번, 두 번 풀 때까지는 막 틀려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수업을 잘 들으라고 해요.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법을 한 번 막 풀고 첫 번째, 두 번째,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틀리려고 푸는 거예요. 이걸 틀려가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여기다 다 옮겨 적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 여기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경험치를 먹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 강의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면서 아, 이 단원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서 나는 이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노트가 풍부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게 비밀입니다. 문법은 안 그러면 계속 어려워요. 이거 계속 돕니다. 보통 애들이. 왜냐하면 싹 정리하고 이거 쉽지도 않거든요. 싹 정리해서 문제 푸는데 계속 틀리니까. 근데 이걸 잘 모르죠. 그렇게 두 바퀴째는 틀릴 생각으로 아예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방학 때 이걸 해야 고3 들어가면 이제 수학이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치동에서 트렌드는 중3 겨울에 수능 공부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요거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닥칠 일이니까 3학년 1학기에 국어 시험 범위는 내신 시험 범위는 수능 특강이에요. 정시에서 연계되는 EBS 교재가 두 개예요. 수능 특강이라는 거하고 수능 완성이라는 거. 예. 수능 특강이라는 것도 있고 수능 완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능 특강은 언제 나오냐면 2월 말에 나와요. 2월 중순이나 말쯤에 나와. 그리고 수능 완성은 6월 후반, 6월 달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학년들이 되게 관심 있게 보는 3월 모의고사의 주된 시험 범위도 수능 특강이고요. 그걸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괜찮은 아이들 수능 준비에 도움이 좀 되려는 학교는 전부 다 3학년 1학기 내신 범위가 수능 특강인 거예요. 이거 공부하라고. 수능 특강의 내용이 꽤 많습니다. 수능 특강이.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 나오기만 기다렸다가 딱 나오면 수능 특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그 고3에게 제일 중요한 시험은 테스트는 EBS하고 기출문제잖아요. EBS에 나오는 거는 지문이 중요할까요? 문제가 중요할까요? 지문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변형돼서 나오는 거니까. 문제는 상대적으로 안 중요합니다. 왜? 이 문제는 안 나오니까. 변형될 거니까.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2번 풀었다? 이거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푸는 정시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과물이 뭐여야 되냐면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서 수능 당일날 만났을 때 내가 당혹스러울 거, 어려운 걸 골라내는 일이죠.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품들에서 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수능 당일날 만났을 때 내가 곤란할 작품들을 골라내는 거. 그래서 요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동시에 내신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개학이 되면 선생님들이 거기 있는 진도를 나가면서 그 중에 일부 작품들을 떼서 이제 시험 범위가 되니까 그것도 준비할 겸 정시도 준비할 겸 해서 2월 말부터 수능 특강을 공부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왕 오셨으니까 또 도움이 될 만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3학년이 되면 모의고사를 많이 풀잖아요.
거기 중에 이간 모의고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얘기가 많죠. 이간 모의고사가 왜 유명해지고 좋냐 하면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는 어땠냐면 출판사들이 방학 때 다 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판매하는 거예요. 다른 계속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3월 달에 평가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요 유형에 맞는 문제를 풀고 싶잖아요. 6월 달에 평가원 시험 보면 요 문제 유형에 맞는 문제를 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 시험마다 그 시험에 맞는 유형의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감이 그런 걸 해요. 시험이 딱 나오면 그 맞는 유형의 문제를 쭉 낸단 말이죠. 근데 얘가 모의고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국어의 경우에는 45분 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 어렵고 나머지는 평이하거든요. 근데 이감 모의고사의 경우는 한 20문제 정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감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제에서 푸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넌센스예요. 실전용이 아닙니다. 이감 모의고사는 어떤 관점에서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문과 선지를 정확성을 좀 연습하는 관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감 모의고사가 좋다고 이것만 계속 풀면 실전 감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이감 모의고사 하나 발행하는 건 사설 모의고사. 우리가 사설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배치표 만드는 큰 회사들, 대성, 이투스, 또 메가스터디 이런 데서 나오는 모의고사는 매번 그 난이도가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능보다 약간 어렵게 낸다는 취지에서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런 실전 모의고사 하나, 이감 모의고사 하나, 실전 모의고사는 시간 재가면서 이렇게 매주 무조건 4만 원대는 이렇게 공부한다고 치면 그래도 안정적인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은 그렇고요. 짧은 시간이니까 더 디테일한 얘기는 뭐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수업 연구와 상관없이 제 전화번호가 4196-8258입니다. 4196-8258. 58. 송민호라고 합니다. 전화 주시면 뭐 수업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궁금한 것도 알려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대치동에서는 제가 수업 컨설팅도 합니다. 수업에 상관없이요. 그래서 뭐 공부 특히 학생들에게 왜 공부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얘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키게 하는 거, 힘을 주는 거, 그리고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아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약점을 고치는 국어라니까요. 제 학원은 유니폼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의사가 되려고 하다가 몸을 고치는 것보다 마음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교직으로 바꿨는데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해주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그 진단에 맞춰서 약을 주면 낫잖아요. 근데 교육은 너무 막연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들어오면 이렇게 시험 보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얘가 어디를 잘못했는지 얘기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줍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개인적인 수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컨설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이든 통화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업이 수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네, 맞아요. 두개 진행하시죠? 네네. 현재 2학년은 애들이 좀 바빠서 제가 2개로 나눠서 하고요. 1학년은 지금 수요일에만 있고. 일요일 반에는 지금 몇 명입니까? 애들이 수요일, 일요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그래도요? 제가 편의상 해놨더니 이제 2개가 있으니까 다른 과목 뭐 하면 또 옮겨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과정 지금 합쳐서 5명, 6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시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